실전 매매를 할 때 비중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수익이나 뭐 모든 부분에서 비중 정형화 시킬 수 없고 사람마다 부담감 그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한정할 수 없는 이 비중의 이야기. 근데 제가 주식 때부터 항상 말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죠? 비중의 왕복 달리기. 비중을 많이 활용해서 왕복을 많이 할수록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자신이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벽 같은 게 있으니까 반복하면서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커질수록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것도 얘기해 보려고요. 왠지 지금은 얘기해줘도 깨달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번 상황을 비유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반자동 매매. 반자동을 걸어놓고 또는 이 반자동에 수명까지 걸어놓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나 이거 보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거 매매할 때 행동은 해보고 싶고 진짜 테스트면 상관없는데 테스트 겸 해보고 싶다. 이때 하락해서 공격하는데 한 발 가지고 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의도된 발사가 아니라 공격인데 한 발 가지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었던 맞아 틀려 시합 한 번 하는 거랑 동일한 확률 값을 가지거든요. 한 발을 가지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여기서 SL을 썼는데 내가 였다가 매수가를 뒀는데 얘가 여기서 꺾어버리게 되면 이건 틀린 게 돼요. 여기를 건드려주게 되면 맞은 게 돼요. 이 자체가 맞아 틀려로 가져가게 됩니다. 비중을 적게 썼는데 오히려 불리해지는 거예요. 비중 적게 쓰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야? 근데 불리해졌잖아요. 맞아 틀려로 갔으니까. 근데 이게 두 발이 되잖아요. 두 발이 되면 비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B. 그러니까 두 발이 되는 순간 확률이 달라지죠. 두 발 모두 미체결. 그러면 이건 지는 거예요. 졌어. 이거는 빼박 지는 거예요. 두 발인데 한 발 체결, 한 발 미체결. 그럼 이거는 비기는 겁니다. 두 발인데 둘 다 체결. 이거는 이기는 겁니다. 시합은 여기까지는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세모가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겼어 졌어 게임이 아니에요. 맞췄어 틀렸어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할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두 발을 가지고 했었을 때 첫 발 두 발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얘가 이게 첫 발 이게 두 발인데 첫 발이 조금 더 높으면 돼요. 두 번째 발보다 비중이. 먹을 때 조금 덜 먹을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확률적으로 세모가 나한테 더 유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 발만 스치기만 하더라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세모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비중이 좀 더 크면 돼요. 그럼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은 세 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발을 가지고 할 때 체결 아무것도 안 되면 지는 거죠. 근데 두 개 안 되고 하나라도 되게 되면은 약간 비길 수라도 있고 하나 안 되고 두 개라도 되면은 이때는 무조건 이기고 세 개 다 되면은 무조건 이기고 이런 형태로까지만 만들어도 어때요? 확률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확률은 좀 올라갑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비중을 낮게 쓰는 게 안전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잃는 측면에서는 낮게 쓰게 되면은 잃을 때 덜 잃는다 이 논리는 맞는데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적정 비중까지는 써줘야 나한테 더 유리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덜 잃어요. 그리고 이게 같은 맥락에서 좀 큰 비중으로 가게 됐었을 때 제가 말하는 기초 비율, 기초 비중, 퉁이나 이런 거 공격하고서 절반 이상까지는 확실하게 빠르게 챙기세요라고 하는 이 확률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나머지 거 가지고는 좀 지더라도 내가 공격했는데 꼭 이런 상황이 안 나오고 하나 체결 안 되고 두 개만 체결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많이는 못 이겨도 이기고 끝낼 수 있으니까 지지 않는 상황 오니까 스치기만 해도 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공격을 했었을 때 내가 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낮아진다.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비중 컨트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비중을 무조건 높이 쓰면은 좋은 건가?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한 발보다는 조금 더 쓰는 게 세 발, 다섯 발 여기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정 기준 이상으로 더 쓰게 되면 좀 애매한 벽이 있습니다. 요 간극을 이건 스타일이라서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한 발보다는 세 발이나 다섯 발이 낫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발 가지고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한 발은 절대 안전한 매매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격할 때 팔사로 할 때 한 발 가지고 승부 보려고 하는 행동이 자신한테 유리한 행동은 아니란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디테일한 포인트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작지만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공격과 방어 모든 거에서 습관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감을 잡고 좀 깨달아서 막 되게 잘했다. 그 사람들이 수익 빵빵 낸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보여지는 사람들 중에서 뭔가 변화가 되고 계좌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은 공격을 합니다. 비중을 더 씁니다. 비중을 무리하게 무모하게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써야 될 때 비중을 씁니다. 그게 결국 확률을 올려줘요. 비중을
비중을 약하게 쓰는 게 매매를 잘하게 만든다? 이거는 본인이 만들어낸 착각이기 때문에 거기선 반드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가장 밸런스 있는 비중은 반퉁이에요. 퉁퉁 좋은데 밸런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춰진 매매가 반퉁이에요. 반퉁은 파동적으로 스치기만 하면은 지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절대 채점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분명히 스치는 파동을 줬어요. 반퉁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이 파동에서 절대 안 집니다. 안 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반동은 0.5잖아요. 스치는 파동에서 어차피 이거를 0.8, 0.9 이렇게 0.5라는 거 자체를 절반보다 조금 더 넘게잖아요. 0.5에 대해서 채워야 되는 0.5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쭉 분배할 때 앞에 스치는 부분을 절반보다 넘게 잡아주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스치면은 요 정도까지는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좀 적게 잡아도 0.75까지는 스치면 나와요. 근데 스치는 게 아니라 스친 데서 조금 더 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 잡히거든요. 그럼 이 상태면은 나머지 0.1은 여기 올라갈 때 이런 데서 그냥 대충 채워도 지지는 않아요. 조금 남을 거예요. 실효성 있는 뭔가 많이 남았다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했었던 매매에서 세모를 만듭니다. 다음 기회에 노려야지. 어차피 여기서 행동한 이유는 목적성 자체가 이거를 노리고 했는데 이거 안 나왔으니까 적당히 세모에서 끝내고서 그렇게 끝내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쏠 기회를 각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목적에 명확히 충실한 행동을 이어나간다. 근데 그거를 매번 맞추거나 목적을 매번 인지하면서 하려면은 매매를 좀 잘해야 됩니다.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저는 뭐 그거를 자연스럽게 되게 쉽게 생각하면서 행동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말하니까 쉬워 보이는 거지. 제가 보여줬었을 때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이게 쉬워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건데 이걸 혼자서 그렇게 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경험과 감정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 요소의 장벽들이 있어요. 그거를 많이 해서 부드러워져야 된다. 사소한 시합 모두를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목적을 그래서 명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8시간, 9시간 정도 라이브 할 때 뭔가 행동하고 공격이나 비중을 조금 쓰고 나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스쳐라. 아 이거 스치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되게 많은 거 바라지 않았어요. 파동의 출렁거림, 이 스침으로 인해서 내 포지션이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노렸거든요. 왜 그럴까? 제가 먹을 줄 몰라서? 아니에요. 어차피 처음엔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한 번에 크게 먹는다. 이거 한 번에 파동 나와 안 나와로 승부 봐서 크게 이기려는 생각이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파동이 나오기만 하면요. 스쳐서 조그만 스코어를 만들었을지 몰라도 이 스코어가 다시 확장이 됩니다. 파동이 나오면. 근데 어차피 파동 안 나오면은 스코어가 확장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파동이 안 나오면은 안 나온다고요. 나오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선택의 옵션이 넓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에 베팅을 하지 않으려고 스쳤을 때 나는 포지션 안정화가 될 수 있게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뭔가 행동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가격에 살짝 스쳤을 때 채워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깔아놓는 그런 형태로 많이 했었다는 거는 이미 보시면은 아실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반자동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 많았었는데 여기에 대한 비중, 활용 이런 것도 얘기했고요.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게 그러면 비중 무조건 많이 쓰면 좋은 거다? 아니에요. 그러면 한 발이 좋은 거다?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양극단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이 좋아요. 한 발은 좀 애매합니다. 최소한 2발, 3발이에요. 반자동 할 때. 그래야 확률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적정값은 무게감은 주식할 때도 그렇지만 각자마다 느끼는 감정 이런 게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하고요. 반자동을 내가 보고 있지 않은데 되게 강력한 공격 수단으로는 사용하는 데는 분명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 번씩 가끔 얌체에 맞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3발 가지고 했는데 XXX 진짜 SL만 체결시키고 올라가는 경우가 없을까? 있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아닙니다. 다 미체결 건들고 올랐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를 빨리 앞에서 보게 되면은 상관없는데 앞에서 못 보는 경우 대표적으로 수면 매매 그럴 때는 제가 이거 말했었잖아요. 마이너스 파동을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되는데 제한한 거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 제한이 풀린다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보완할 수 있는 행동은 답이 나와 있죠. 이 위에서 트리거로 또 다른 방어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물고기 얘기했는데 물고기가 SL 건들고 돌아가서 트리거 건들고 돌아갔다. 밤 사이에 2개 먹튀했다. 어때요? 다음날 봤다. 괜찮아야 돼요. 괜찮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때 참고할 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가깝게 두지는 않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멀리 둡니다. 근데 이 멀리 둔다는 거는 이거를 상대적으로 높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스타일로 합니다 할 때 제가 오늘 얘기가 계속 스탠스랑 스타일에 대한 아니면 투자에 대한 구조, 스탠스 이거였잖아요. 제가 이걸 멀리 들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겨놨다 벌어놨다 이것도 맞는데 그만한 공격이 가능해서예요. 화력이 받쳐주니까. 이게 좀 커져도 저는 이만큼에서 맞고 싶었지만 이만큼으로 키워도 화력으로 조금 불리해졌어도 이걸로 덮어 씌울 수 있어. 이게 있어서 생깁니다. 그럼 이게 나는 아직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정답을 알려주면 좋겠지만 이 정답은 그 누구도 못 알려줘요. 본인이 그거는 찾아가야 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 무섭고 저거 무서워서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만약에 정답이 있어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게 되면 자동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자동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반자동은 분명히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 미지의 영역이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뭘로 커버치는지는 각자 사람마다 성향마다 환경마다 다를 테니까 그 부분을 보완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애매한 데서 안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서 이건 경험하면서 찾아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었던 이 물고기가 이거 먹고 이것도 먹고 다시 이렇게 먹튀하는 요 상황 이거를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래요? 얼마나 자주 나올까요? 한 10번을 기준으로 저거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그 시합장이나 되게 좁은 박스에서 횡보할 때는 저거 은근 잘 나오는데 그런 시합장이 아니라고 그 정도는 구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10번 중에 한 2번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냥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절대값은 아니라서 느낌이에요. 나머지 한 8번은 저 상황은 그 정도로 걸리진 않아요. 진짜 좁은 횡보 박스에 무분별하게 아무 데서나 걸어놓는 거 아니고서는 주요 포인트에서는 딱 해놨었을 때 2번? 많아야 3번? 한 7에서 8번은 저 상황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 느낌일 때 이거 하는 게 득일까? 안 하는 게 득일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바뀌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정도면 하는 게 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먹은 걸로 요 상황 나오면은 뱉어낸다. 플러스랑 마이너스 싸움 시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빈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은 아니라서 이 판단은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역시도 마이너스를 내줄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상관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얘기하니까 또 여기에 몰입돼가지고 이 상황을 딱 눈 떴는데 봤다 쌍욕하겠죠. 근데 냉정하게 숫자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황 나올 때요 요만한 네모예요. 퉁이나 반퉁 쓰고서 실패하고 막는 방어의 크기 상자랑 비교했었을 때 어떨까 한번 판단해보세요.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 정도를 방어 못한다? 그 정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방어 못한다? 그러면은 뭔가 비중이든 아니면 규모든 뭔가 그게 잘못된 거지 이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저는 진단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해되셨죠?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많이 참고하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설명된 라이브 때부터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설명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포지션의 방향 그리고 목적 결국에는 투자의 스탠스 이거냐 아니면은 이거냐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스탠스 변경을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 비트 무서워 나 비트 안 해 이런다고 끝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 스탠스 변경 못 하잖아요. 주식해도 안 됩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는 주식하면 그래도 됐어요.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주식해서 목적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비트다 주식이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투자에서는 진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스탠스거든요. 이 스탠스에서는 그 어떤 기술을 갖다 붙여도 이 기술들이 다 녹아요.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은 뭘 갖다 붙여도 안 된다. 기본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대전제 요거를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은 이거를 미친 듯이 강조를 해줘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 속에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